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미중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우리 성장률에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내년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지만 재정보다는 감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 기자, 먼저 KDI 분석을 보면 미중 관세 부과가 우리 성장률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KDI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양국이 공표한 관세 부과가 모두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타격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KDI 분석은 여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 관세 부과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가정해 산출됐습니다. 미국이 1단계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은 올해 말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으로 수입 관세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미중 간의 관세를 삼정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잠재 성장률도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내렸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의 분석으로는 이마저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잠재 성장률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72%로 추산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치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17년 3.12%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으며 2%대로 주저앉은 지난해보다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하락폭도 OECD 국가 중 터키와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네,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률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죠. 네, 정부는 내년 513조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예산을 181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조 6천억 원 늘렸습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내년 예산에서 현금 지원 사업은 54조 원 3,017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2.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전체 증가율인 9.3%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교육, 주택, 의료 등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내년 현금성 지원 예산은 63조 7,973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게 성장률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던데요. 네, 이처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선 재정 확대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감세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2배 가까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금을 줄일 때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 지표인 감세 승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2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반면 정부 재정 승수는 연평균 0.58에 불과했습니다. 즉 정부가 100원을 지출했을 때 연간 GDP는 58원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경연은 감세의 경우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가령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기업이 세금 대신 확보한 재원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